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는 우크라이나 정부 최고 관리 중 한 명으로 금융과 관세를 책임지는 위원회 수장인 비탈리 호무티니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작부터 위험한 우크라이나가 아닌 안전한 프랑스 남부의 대저택에 살며 람보르기니와 벤틀리를 타며 유럽 최고의 재벌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이분 역시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및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인 유리 이바뉴센코인데,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대저택에 살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를 타며 지난 3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과는 반대로 아주 멋진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사람,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위원회 책임자인 바딤 스톨라인데, 어찌된 게 이분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 처벌하는 대신 안전하고 햇빛 따뜻한 프랑스 남부의 거대한 대저택에 다른 부패 정치인들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 거주하며 마찬가지로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를 몰며 정말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면 세계 부패 정치인 대회에서 챔피언을 먹을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수준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참고로 여기 BBC의 기사를 보면, 물론 이건 빙산의 일각이자 이것과 유사한 다른 수백 수천 건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겠지만,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가장 급하고 위험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는 선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원조로 총 10만 개의 박격포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500억 원의 지원금을 급하게 수혈받았습니다. 그 돈은 유럽의 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로 직접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이후 단 한 개의 박격포탄도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입금된 직후 그 돈은 즉시 어디론가 다 사라졌고, 그 박격포탄은 아예 구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고로 지난 3년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기준 총 210조 4천억 원이며, 거기에 더해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그것보다 더 많은 25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전장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 구호가 아닌 다 앞서 본 그런 부패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은 지난 3년 유럽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최고의 갑부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지금 러시아랑 싸울 것이 아니라 당장 이런 부패 정치인들부터 먼저 잡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부패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백악관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던 그 방송에서 이거 무슨 막장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도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무대에서는 목격되기 힘든 막장 막말 쇼까지 벌이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오는 다음날 끝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전 종전 소식은 아직까지도 묘연하며, 거기다 더해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까지 열받게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난 158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규모의 반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이 정도 깽판으로는 아직 우리 지구가 덜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인간 카오스 트럼프는 특히 지금 유럽 전체를 거의 적으로 돌리며 단순히 나토 탈퇴만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러다가 유럽과 미국이 거의 무슨 적대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지금 다들 좀 살짝 미쳐서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리스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국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 중국에서는 한쪽에서는 기어코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바다에서 상륙정 없이 곧바로 전차와 장갑차를 상륙시킬 수 있는 기괴한 형태의 초대형 상륙함을 테스트 중이고, 또 내륙에서는 바로 지난 3월 14일부터 일명 온라인 부과시 금지 정책, 즉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SNS에서 비싼 슈퍼카를 과시하거나 또는 명품 쇼핑 같은 것을 자랑하며 대부분 평범한 중국 인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자 인플루언서들을 때려잡고 있는 데다, 또 멕시코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자 갑자기 각성한 듯 멕시코 최대 카르텔의 두목을 잡아 트럼프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고, 또 세르비아에서는 전 국민의 5분의 1이 거리로 나와 역대급 규모의 반독재 투쟁을 시작한 데다, 또 러시아 푸틴은 지금 종전 이야기가 한참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갑자기 뒤로 빠지며 평소 안 입던 군복까지 입고 나와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역시 지금 정부가 무려 거의 4개월째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지금 정말 전 세계가 마치 무슨 날이라도 잡은 것처럼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전체가 굉장한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유럽, 특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를 시작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번의 세계대전 모두의 개전권을 가진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세계대전에서 크게 깨지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종로 사채꾼도 울고 갈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독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독일 국민들이 이후 약 10년간을 너무도 배고프고 힘들게 지내게 하여 그 분노로 인해 히틀러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해버렸고, 또 그 히틀러가 시작한 세계 2차 대전의 경우 정말 까딱 잘못했으며, 그러니까 당시 독일이 나폴레옹 흉내내며 러시아만 침략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전 세계는 다 영어가 아닌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정도로 당시 독일군의 국력과 전투력은 정말 지구 최강이었지만 행운의 도움으로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 독일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군사나 무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오직 경제에만 집중하며 지난 80년을 조용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독일과 유럽을 자극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러시아가 분명 다시 또 서쪽으로 침공을 해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그 봉인이 풀려버리면서 지난 80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독일의 어두운 자아가 깨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편하게 비를 피하고 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그 우산값을 내놓으라고 하자 다들 각자 우산을 사서 쓰겠다며 지금 유럽에서는 무려 1260조 원짜리 초대형 방산시장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지난 5일 유럽연합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2034년까지 10년간 총 8천억 유로, 즉 우리 돈 1262조 5천억 원을 들여 유럽의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며, 즉 전 유럽 국가들이 최근 있었던 폴란드와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재무장 쇼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신난 곳은 다름 아닌 지금 스스로도 엄청난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독일이 그동안 자국의 무장은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며 자제를 해왔지만 그렇다고 무기 개발까지 멈춘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그랬듯 독일은 지금도 역시 미국, 한국, 프랑스와 더불어 전 세계 최강 무기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엄청난 시장에다 커다란 숟가락을 올려 거의 확실하게 최대 수혜를 보게 될 국가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이자 그리고 K9의 경쟁자인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만드는 라인메탈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1889년 최초 설립된 이후 세계 1, 2차 대전 후에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독일 라인메탈의 주가입니다. 거의 무슨 엔비디아 주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아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도 엄청난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호황이 이전보다 몇 배 또는 그 훨씬 이상이 될 정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정말 오랜만에 여야 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합의하여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또 그로 인한 GDP 대비 최대 상한선 조정 법안에 사이좋게 합의하며 이제 약 660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국방비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독일에서 곧 엄청난 규모의 무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공장이 부족하자 이번엔 또 무려 폭스바겐이 나서서 자기들 공장 중 일부를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라인메탈과 협의 중에 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130개의 대형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인력만 약 70만 명에 가까운 초대형 제조업체입니다. 게다가 폭스바겐은 지난 2차 대전 때에도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 등 온갖 종류의 군사 무기를 제조한 경험이 출중한 곳으로 현재 독일 내부에 있는 일부 공장만 군수 공장으로 돌려도 라인메탈의 생산력은 단기간에 지금의 몇 배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민 파퍼거 라인메탈의 CEO는 말하길 유럽의 재무장 시대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성장의 시대가 예상된다며
2030년까지 유럽 전체의 국방비는 약 1조 30유로 정도 될 것인데 라인메탈은 그 가운데 약 25%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차기 독일 총리인 프리드리 메르츠 또한 아주 간략하게 독일이 돌아왔다며 군사강국 독일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또 독일은 앞으로 징병제 또한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유럽 각국으로부터 라인 메탈을 향해 엄청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문을 해야 빨리 무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늦어질까봐 마치 우리나라 샤넬 롤렉스 오픈런 수준으로 지금 급해진 유럽 국가들의 주문으로 인해 독일 라인 메탈은 창업 이래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인 메탈의 밝은 미래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라인 메탈이 만드는 모든 무기를 다 만듭니다. 그것도 더 빨리 또 더 싸게 만들어주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뭐든 다 맞춰줘서 한번 거래하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한 그 사랑의 블랙홀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의 단체 재무장 움직임은 라인 메탈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 거의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 그러니까 지난 폴란드 대박은 그냥 애퍼타이저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그것보다 10배 아니 수십 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초대형 기회가 우리나라 방산산업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 즉 물론 원래도 예쁘고 또 노래도 정말 잘하는 가수였지만 해리가 그 응 한 방으로 오늘날 해리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산업에게도 그 응의 기회가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각 방산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국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나라의 방산 및 경제적 성공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 약 몇 년간 폴란드 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형 방산 판매를 성공적으로 치러왔고 또 그 후기들 역시 한결같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이 이보다 더없이 좋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빨리 정부를 비롯해 관련된 산업 모두 목표와 전략을 잘 정비해서 총력전을 준비하면 이 방산 산업에서의 성공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금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디 우리 예쁜 해리 누나의 소중한 길을 받아 우리나라가 잘 준비해서 이 커다란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